제가 태어났을 때 몸이 많이 약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할머니가 절 얼마나 정성껏 돌봐주셨는지 절 데리고 살면서 병치레도 안 하고 건강해졌다고 해요. 어린 시절 전부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할머니 집 근처 바닷가에서 진흙벌에 옷 다 버릴 정도로 놀다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마당 수도가에서 절 씻어주시고 부엌에서 생선 구워 생선살 하나하나 발라 제 입에 넣어주셨던 기억은 또렷해요. 너무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사는 동안 약했던 몸도 튼튼해지고 학교 입학할 때가 돼 집으로 왔는데 그날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 울고불고 난리가 난 통에 할머니가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기도 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이 있으셨기에 저 학교 적응을 하고 나서 할머니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매년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전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었죠. 제가 성인이 되고 할머니도 예전 같진 않으십니다.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지난 명절 할머니 뵈러 갔다가 아빠와 엄마가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요. 할머니랑 함께 살기로 했다는 말에 정말 기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는 고향집을 다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도시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셨습니다. 번호키로 집을 드나들어야 하는 것도 똑같이 생긴 단지에서 집을 찾는 일도 모두 쉬운 일은 아니셨어요. 제일 힘드셨던 건 부모님과 제가 일하러 가면 주변에 친한 사람 하나 없이 집에만 계셔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단지 경로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또래 어르신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여기서 할머니 연배분들과 친분도 쌓고 서로 대화도 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아파트 돌아다녀도 노인들을 거의 못 봤는데 모두 거기에 가 있더라며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이곳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바로 아랫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도 알게 됐고요. 제가 할머니 이런 곳은 처음이라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신 지 일주일쯤 됐을까? 반차를 쓰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놀이터 벤치에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혼자 앉아 있어? 경로당에 안 있고.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나와 앉아 있었지. 우리 강아지 일 마치고 오는겨? 할머니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경로당에 어르신들 있으면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는 싫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을 게 뭐 있어? 근데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간 잘 가시던 경로당을 가기 싫다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면 답답할 것 같아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해도 극구 싫다고 하셨죠. 걱정이 되던 차에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께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머뭇거리시다가 해준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나오는 어르신들이 8명 정도 되는데 그중 2분이 경로당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워가 세신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그 2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신다네요. 저희 할머니가 처음 경로당에 갔을 때 처음 왔으면 회비도 내고 먹을 것도 사라고 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점심은 경로당에서 주로 같이 해 드시는데 다 먹고 나서 뒷정리며 설거지는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라면서 할머니가 모두 도맡아 했다네요.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2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래요. 세상에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워낙 그 2분이 일진처럼 어르신들을 쥐락펴락하니까 모두 눈치만 보면서 할 말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벤치에 혼자 나와 앉아 계셨던 것도 그 2분이 점심 차리라고 시키니까 점심 안 먹는다고 했더니 안 먹으려면 여기 왜 있냐고 해서 나와 앉아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진들도 아니고 나이 든 어르신들끼리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기 싫어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경로당을 잠깐 들렀는데 딱 봐도 누가 일진 노릇을 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기세등등하게 고스톱을 치고 계신 분들이 아랫집 할머니가 말한 일진들 같았고요. 또 다른 할머니 2분이 식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TV를 채널 돌리는데 고스톱을 치던 할머니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리모컨을 내려놓더라고요.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우리 할머니도 저런 대접을 받았겠구나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랑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당장 쫓아가서 그 노인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흥분하시는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괜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할머니가 더 심하게 왕따를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그 일진 할머니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 쉽게 우리 할머니 편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빠는 그냥 경로당에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떠냐고 했지만 할머니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게 하는 것도 전 싫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백이 되어드리자였습니다.
할머니 길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일진 할머니들을 이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가기 싫다고 해도 일단 가보자 모시고 가서 점심때 과일이며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10분 거리라서 제 점심시간은 할머니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고요. 처음에는 손녀가 와서 이것저것 사다 주고 하니까 그 일진 할머니들도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할머니에게 뒷정리시키고 그런 건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계속 찾아가고 했더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희 할머니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할머니를 챙기는 손녀가 어딨냐고 좋겠다 하시면서요. 전 특히 그 일진 같은 할머니들에게 잘 대해드렸죠. 은근슬쩍 할머니도 손주분 있으시냐 물어보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어쩌니 저쩌니 자랑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 손주 한 번도 못 봤을 게 뻔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곁으로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도 제게 점심마다 고생이라고 그만해라 하는데도 은근 좋아하는 게 보였고요. 저만 그렇게 하면 손녀 약발이 계속될 것 같지 않아 이번엔 엄마를 투입시켰습니다. 엄마가 떡과 수육 막걸리를 들고 경로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방에서 오셔서 아파트 생활이 걱정이었는데 여기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 감사해서 좀 챙겨왔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런 걸 다 해와. 세상에. 어르신들이 할머니 곁에서 참 좋겠다고 여기오는 사람들 며느리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셨대요. 일진 할머니 중 한 분은 더 이상 우리 할머니에게 이거 해라 시키는 일은 없었고요. 손주랑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모시는 걸 아니까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만 가서 눈도장 찍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크게 한 방을 해야겠다 하면서 맨날 뭘 고민하시더니 이거다 하시더군요. 소형 버스를 빌려 경로당 노인분들 20명을 태우고 꽃구경 다녀오셨습니다. 간식과 먹을 거 잔뜩 채워서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는 사람만 밥을 차리고 설거지 뒷정리를 하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다들 할머니 말이 맞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쓰는 경로당이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TV도 보고 싶은 거 돌려가면서 보고 그러자고도 하셨다네요. 일진 할머니가 반발하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고 반발하셨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저 양반 자식들 덕분에 우리 노인네들 잘 먹고 잘 놀다 왔는데 당신네들은 뭐 한 거 있어? 여기서 잘난 행세 그만하소. 할머니가 퇴근한 제 손 잡더니 니 덕에 아범 어먼도 그리하는 거라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요. 저 어릴 때 진흙탕에 구르고 와도 야단 한번 안 치고 다친 데 없나? 살펴보면서 씻겨주시고 생선가시 하나하나 발라 제 밥그릇에 얹어주시던 그 한없던 할머니인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라도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조금 갚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